네, 머스터디넷 고육전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그 영어는 영어의 패턴 오류, 부가 제목으로는 이상한 표현 배우기입니다. 자, 인간의 두뇌는요, 패턴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숭이인 침팬지와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인간과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 다른 개체죠. 원숭이가 직립보행을 하고 인간도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눈과 코, 입, 5개의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 뭐 그런 부분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즐 맞추기 같은 것도 인간보다 때로는 빠르게 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을 같은 패턴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어떠한 공통점을 잡아내서 같은 패턴으로 묶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쩌면 두뇌의 습성이라 볼 수 있는데요.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과 침팬지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패턴에 오류가 생기면 인간이 곧 침팬지가 되면 침팬지에게 언어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언어를 가르치면 될까요? 네, 당연히 안 되죠. 마찬가지로 수학의 영어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바로 패턴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영어가 곧 수학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어와 구문을 정확히 기초를 쌓으면 독해와 듣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수학과 비슷한 기초를 쌓고 실력으로 가야 된다. 뭐 수학의 미적분을 하기 위해선 뭐 산수를 알아야지. 또는 수학의 미적분을 풀기 위해서 더 고차적인 것을 가기 위해선 인수분해 같은 건 기초 아니겠어? 당연히 수학에서는요, 인수분해나 아니면 산수를 모른다면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나 영어는 이와 같은 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패턴 오류에 의해서 원숭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 오류로서는 장미란 역도 선수가 우사인 볼트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영어 독해와 듣기는 어떻게 보면은 똑같지 않지만 스프린터와 비슷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러나 속도 있게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야 됩니다. 모든 한 단어 한 단어를 정확히 듣지 않더라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뭉뚱그리면서. 반면에 수학은 웨이트리프트와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굉장히 힘과 그리고 기초 체력과 뭔가 탄탄히 받쳐줘야 되는 그런 훈련이죠. 두 선수 다 분명 근육을 발달시키는 거지만 발달시키는 근육 자체가 다르죠. 근데 이것을 패턴 오류로 인해서 둘 다 근육이 좋으니 역도 선수가 달리기도 잘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패턴 오류로서는 영어 쉐도잉 학습과 소리 암기 같은 겁니다. 듣기 평가에서. 결국 이 모든 게 아는 게 힘이야 라고 하다 보니까 수학적 개념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쉐도잉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이 외국인이 말하면 그걸 따라서 빠르게 발음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빠르게 답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해석하는 시간을 짧게 주는 것입니다. 결국 해석을 빨리 하라는 말이죠. 단어나 구문 등의 힘을 키워서 단어를 빨리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대화할 때 그렇게 대화하지는 않잖아요. 받아쓰기도 있습니다. 딕테이션이라고 하죠. 단 한 단어도 놓치지 말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외신 기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전달하는 게 목적이지 대화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결론이 이겁니다. 역도를 많이 들면, 다시 말하면 해석을 열심히 해서 단어와 구문들의 힘을 엄청 키우면, 역도와 같이 그렇게 하면 달리기가 빨라져 라는 얘기예요. 장미란이가 우사인 볼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근육, 바로 힘이 강해지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수학을 영어에 접목시키는 패턴의 오류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력이야 라고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럼 미국의 5살 아이가
그렇게 어휘력이 뛰어난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아는 또는 대학원 이상 한 사람보다 어휘력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어 듣기나 말하기, 기타 등등에서 전혀 떨어지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근육, 힘, 이 수학적 개념이 영어에 도입이 돼서 우리는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장미란일 우사인 볼트로요. 이제 이렇게까지 들어갑니다. 아는 게 힘이야 나다 보니까 무작정 애워라가 돼요. 이제는 단어를 애우다 보니까 실생활 영어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굉장히 이상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럼 그것도 애워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아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표현 외우기가 꼭 최신 영어야 또는 현지 영어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Don't be a chicken 하면 닭되지 마요. 그것을 야 너 겁먹지 마로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근데 외국인이 들 때는 정말 Don't be afraid처럼 두려워하지 마로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그냥 닭되지 마요. 닭되지 마 하는 건데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 표현을 알고 있는 미국인도 있지만 모르는 미국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어떤 흐름에서 분명 어떤 흐름이 있겠죠. 상황이 있겠죠. 자기가 어떤 것에서 쫄고 있구나. 그때 친구가 Don't be chicken 하면 야 닭되지 마 너 하면은 아 대충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몰라도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분명 외국인들은 치킨 되지 마, 닭 되지 마로 분명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I'm not a chicken. 나는 닭이 아니야. 해놓고 자 이거는 나는 겁쟁이가 아니야. 그리고 또 애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이 닭대가리야. 너 머리가 나쁘구나. 라는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여러분들 이제부터 한국말을 배우겠습니다. 이 닭대가리야.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이 닭대가리야. 이것은 머리가 나쁘다 뜻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상황에서 분명 어떤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의 두뇌가 여러 가지 상황 분위기를 파악해서 아 이게 내가 머리가 나쁘다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Don't be afraid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저 표현을 알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에서 가장 최신의 핫한 10대들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우리 최신 한국어를 외국인에 가르쳐준다면 이 언어를 꼭 가르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10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바로 존나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걸 제가 하면 뭐 존나 좋아, 존나 이뻐.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가장 최신 영어 한국어입니다. 존나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어는 이제는 잘못된 표현에서 시작해서 영어를 하나의 수학적 개념으로 오류를 보면서 힘이 아는 게 힘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근육만 키우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상한 표현까지 애워야 하는 아주 슬픈 한국의 언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섀도우의 학습이나 기타 등등 학습은 결국에 해석을 하는 시간을 짧게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단어 구문들을 열심히 해석하는 얘기죠. 내가 말할 때 여러분들 해석하십니까? 불가능하죠. 달리기 할 때 또는 수영할 때 만약에 힘들다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영어 학습이 더 이상 한국의 학생들에게 고통만 주는 그런 결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